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는 단일 소자입니다. 단일 소자. 이 단일 소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크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화학 시간에 배우면 이 공유결합이 있잖아요.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자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어,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쪽이 한쪽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공유가 되고 있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진성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가전자대의 중간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중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자와 전공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이 반도체, 단일 소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실리콘이나 뭐 게르마늄이라고도 하고 저마늄이라고도 하는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성 반도체 특징으로는 온도를 받으면은 공결합이 파괴되면서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유결합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전자와 전공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도도가 증가되면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고 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면은 열 생성률이 증가됩니다. 열 생성률. 그리고 도전율도 증가하고 이 때문에 저항률이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별 특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열 생성률이랑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열 생성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열 생성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는 열 에너지가 전자를 전도대로 전공을 가전자대로 남기는 것으로 전공이나 전자를 형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캐리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반대가 되는 게 있겠죠. 이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재결합입니다. 재결합. 이 재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된 전공이나 전자가 소멸되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멸이 되는 과정인데
행성이 되는 거랑 소면이 되는 게 똑같게 되면은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정된 상태의 반도체가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실리콘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 이러한 그 각각의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체외각 전자가 각각 달라집니다.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원자 안에 이제 양성자가 있는 거죠. 양성자가 있으면은 이 양성자 개수가 SI 같은 경우 14개입니다. 14개인데 첫 번째 이제 껍질에서는 2개가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일어나고 2개가 생기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개가 있겠죠. 보통은 이 껍질이 꽉 차게 된다면은 이 세 번째에서는 보통 18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 32개입니다.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2 곱하기 n의 제곱계, 이 체외각 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외각 전자를 이야기하는데 n형 같은 경우는 5가 원소예요. 5가 원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 비소, 그다음에 안티몬, 비스무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패스비로 외우면 패스비. 패스비로 외웁니다. 패스비. n형은 패스비다. 그리고 도너이다. P형 같은 경우는 3가 원소입니다. 3가 원소인데 붕소, 갈륨, 인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비, 게, 인으로 외워요. 이쪽은 붕소고 갈륨, 알루미늄, 인듐 이렇게 외웁니다. 비게인. 선생님 패스비 비게인으로 외웁니다. P형은 이제 억세스터라고 합니다. 억세스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식 많이 봤을 거예요. n의 제곱, nm, pn, mp, pp. 이 ni 제곱 같은 경우는 진성 반도체의 농도를 제곱한 겁니다. 이게 거의 유사한 게 물질의 보존 법칙이에요. 보존 법칙. 이게 아마도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물질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n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P 있죠, P. 전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진성 반도체랑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이제 차이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N형에서도 분명히 전공이나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P형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N형 반도체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전공,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P형 반도체 전자, P형 반도체 전공인데 결론은 이런 식입니다. 농도 곱하기 농도는 농도 곱하기 농도다. 즉 전자 농도 곱하기 전공은 전자 농도 곱하기 전공의 농도다. 이건 일종의 공식입니다. 일종의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농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게 된, 우리가 이 진성 반도체의 농도만 알게 된다면은 각 N형이나 P형 반도체의 전자만 알고 있을 경우 전공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전공을 알고 있을 때 전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전류를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전류.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세드라 책에 있습니다. 세드라 책. 사실 이 부분을 다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해를 못하고 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렇게 남깁니다. 선생님은 전류라고 얘기했죠. 전류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알겠지만은 전류는 암페어죠. 전류 암페는 T분의 Q입니다. T분의 Q. 근데 이게 T분의 Q인데 Q는 전하량이에요. 그냥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3차원으로 표현하면은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양이겠죠. 이걸로 우리가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자계약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전자계약. 이 부분 모르고 그냥 문제만 풀고 지나간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반도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캐리어의 이동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과 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이렇게 풀면은 이런 식이 되고, 자, 로 V가 최적 전압 밀도라고 합시다. 최적 전압 밀도면은,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 단면적이죠. 단면적 곱하기 L에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엄청난 건데 두 번째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 알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이죠. 1번, 2번을 왜 설명한지. 1번 같은 경우는 FET에서 많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BJT 해석에 많이 돼요. 자, 이랑 가봅시다. 자, 우리 반도체에서 전류 흐름이라고 했죠. 이 반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지를 걸어주면은 전공은 이렇게 가겠죠. 전공은 이렇게 하고 전자는 반대로 흐르겠습니다. 반대로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동도예요. 이동도. 여기서 보통 전공의 속도나 이동도는 먼저 전공의 이동도를 대충 이제 이야기하면은 대충이 아닙니다. 세드라창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480cm 제곱 per vs. 그 다음에 전자 이동도입니다. 전자는 1350cm 제곱 per vs. 이동도는 거의 그 물질의 특징을 의미를 합니다.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는데 선생님이 왜 이동도를 이야기하느냐? 이동도 같은 경우는 이 이동도를 통해서 이 전공의 속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 전공의 속도 같은 경우 VP라고 하고 드리프트라고 합시다.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이 속도는 UP 곱하기 2입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2는 전개입니다. V, M, V법 M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M제곱 VS죠. 센티미터죠. 여기다가 우리가 V per M을 곱하면은 보이나요? 여기랑 여기가 지워지고 여기랑 여기가 지워져서 자, 속도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이동도를 구하는 게 전개에 따라서 이동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알려고 선생님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전자계약을 좀 많이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전자 이동도 또한 똑같아요. 드리프트. 전자 이동도 곱하기 2. 여기서 2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개가. 전개는 일정하고 전개가 일정하죠. 전개가 일정하면은 전개가 이렇게 일정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동도에 따라서 각각의 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죠. 네. 전류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 P에 의한 전류랑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전류, 전공에 의한 전류랑 전공에 의한 전류랑 전자에 의한 전류를 이야기할 텐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A, Q, P, V.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 A는 뭐냐면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 다음에 Q는 전자 전하의 크기예요. 그리고 N은 이렇게 써야죠. A, Q, N, V. N 같은 경우는 전자의 농도. P는 전공의 농도입니다. 전공의. V는 속도입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자, 봐봅시다. I는 선생님이 T분의 Q라고 했죠. T분의 Q란데 이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해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Q 곱하기
P가 사실은 이걸 의미합니다. 즉 전공의 밀도죠. 전공의 최적 밀도예요, 사실. 전공의 최적 밀도인데, 자, 여기가 똑같이 Q 곱하기 N 같은 것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전자의 최적 밀도겠죠. 즉 IP는 A 곱하기 로 V V인데, 이거 속도라고 했죠. 자, 해석을 해봅시다. A 로 V M S. 선생님 뭐라고 했죠? Q는 그렇죠. A L 로 V S.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조금 애매하죠. 아,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되게 신박할 수도 있고 안 신박할 수도 있습니다. 안 신박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이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결론은 이 전류 밀도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전류 밀도는 자 이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좀 맥스웰 방정식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 다르죠. 이 부분은 전도 전류 밀도고 이거는 변이 전류 밀도죠. 우리 이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건데 결론 J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도도예요, 우리.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면은 이거 그냥 공식입니다. 전도도는 Q P U P 플러스 N U N. 결론적으로 Q 곱하기 P 곱하기 이동도 플러스 Q 곱하기 N 곱하기 이동도. 이거 왜 하느냐, J 보면 알 수 있죠. J가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Q PU P 플러스 NU P. 이는 전류 밀도라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식에 의해서 전도도와 전류 밀도, 그러니까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전도도가 고유저항의 역수죠. 뭐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비저항이라고 쓸게요. 오랜만에 공부해서. 자, 비저항의 역수인데, 자, 이 비저항, 각각의 실리콘 비저항 구할 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비저항은 요거죠. 그럼 이렇게 갑니다. Q P 전도도 플러스 N, 이동도죠. 이동도. 결론적으로는 단위로는 5m죠. 이게 비저항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Q NA 이동도 플러스 GN.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왜 이야기했느냐? 이거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리콘에서 뭐라고 말해야지? 전류가 흐르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확산 전류,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리프트 전류인데, 이 확산 전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프트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선생님 느끼기에는 대표적으로는 결국은 캐리어의 이동이라는 게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인슈타인 관계식.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면은 VT는 KT 2분의 KT 전공 이동도분의 자 그리고 확산 기수죠. D 같은 경우 전자 이동도분의 확산 계수. 여러분 이 확산 계수 어떤 건지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저도 그냥 외웠었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외웠었어요. 근데 이 확산 계수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S는 세크예요. 세크. 이 확산, 이 면적단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지? 전류 밀도가 있잖아요. 전류 밀도. 결론은 이 전하량이죠.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자량이죠. 전자의 크기. 전자의 크기 곱하기 확산계수 곱하기 농도의 기울기가 바로 전류密도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앞으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식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밀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Q, 그다음에 확생계수 P에서 전공의 농도입니다. 전공의 농도에서 이제 토탈 뭐라고 할까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X축으로 이제 전공이 변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전공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공도 P는 P0 2에 LP분의 마이너스 X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식을 의미하죠.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점점 작아지는 건데, 점점 작아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작아집니다.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 가정했냐면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pn 접합에서 바이어스를 거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이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공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이 장벽을 넘어가는 거죠. 전이 장벽을 넘어가면서 과잉 소수 캐리어가 됩니다. 과잉 소수 캐리어가 되면서 이 전자가 많은 곳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전자가 많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재결합을 한다고 했죠. 재결합하기 때문에 전공 농도가 이렇게 적어집니다. 재결합에 의해서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을 써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JP를 이렇게 이 양반을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미분을 하면은 P 곱하기 TP LP 다음에 P0 다음에 2의 마이너스 LP LP 같은 경우는 생존 타임입니다. 생존 타임. 생존 타임 이 어느 정도의 유효한 거리예요. 유효 거리. 유효 거리라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그렇죠. 전류 미터를 구할 수 있어요. 전류 미터를 구할 수 있고 또 이 전류 미터를 구하면은 i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i는 JP 곱하기 단면적을 해서 좀 어렵죠. 어려운 거라서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녀석 보이죠? 이런 식이 나왔고 이러한 식에서 전류가 이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i는 jp 곱하기 a가 나온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 확산계수가 m제곱 s란 것만 알면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 확산계수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서머 보티지라고 하죠. 서머 보티지라고 하는데 25.9 미리 볼트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m제곱 s의
m제곱 sv v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보이죠? 지워지는 거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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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v만 남은 겁니다. 그냥 식하고 장난하는 건데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전류로 가는 거 바로 이야기하죠. 전류. 어떻게 이야기할까? 제가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PN 접합. PN 접합하면은 여러분들 이식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이식. 어디 보자. PN 접합하면은 I는 IS 2에 VT, V, IS 1 이렇게도 쓰죠. IS KT 2, V, 마이너스 1 왜냐? VT가 2분의 KT잖아요. 그래서 VT분의 V가 2 V KT가 되는 겁니다. 보이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죠. 자, 이식을 많이 볼 텐데 이쪽 뒤쪽 부분은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IS 부분 스케일 전류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I0는 IS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넘어가겠습니다. 접합에서 이 농도 차이에서 선생님이 제가 결정된다고 했죠. 결론은 이겁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했어. 자, 시정수가 이건데, 시정수는 최종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T0.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최종값이죠. 이게 초기값이에요. 이거 왜 이야기하냐. 농도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농도 같은 경우는 달라지거든요. 페인저팝에서 PN 있잖아요. P에서 전공 농도가 있어요. 전공 농도인데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나? 잠깐만요. PN 팝 소스 캐리어 이미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식, 이런 식. 이게 편하겠다. PN 작업에서는 이 앰비폴라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앰비폴라 방정식에 의해서 사실 앰비폴 방정식에서 이게 증가가 되거든요. 전공 농도랑 계속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공 기억났어요. 기억났다. 인형 반도체의 전공 농도 사실은 전압이나 어떤 상황에서 증가돼요. 증가. 이게 앰비폴라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B에 2에 VT분의 V인데 처음에 잘못 설명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전공 농도 있죠. 무슨 이야기냐? N형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전공 농도가 있어요. 전공 농도를 PN0라고 해요. PN0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값이거든요. PN0. PN0가 최종값이죠. 초기값은 이게 이제 여기만 보면은 최종값인데 이거 두 개 다 보면 초기값이거든요. 그래서 N재료의 전공 농도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걸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찍어 앉아있어요.
초기 값은 N0 A T분의 최종 값은 N0고, 그 다음에 초과 농도 있죠. 초과 농도가 BN0A T 마이너스 N0거든요. 그래서 과도식 시정수 방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x는 최종값 b0 플러스 초과 농도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p인데, 이게 초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공핍층이 있으면 초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게 P고 N이면 얘가 공핍층이잖아요. 이 L은 일종의 타입니다. 시정수, 라이프타임, 전공이 살아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보자. 플러스 B N0 플러스 E 이게 전공의 농도예요. 이걸 잘못 설명해서 다 찍네요. 이거 안 한지 한 6개월 넘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은 JP는 마이너스 D TN TX, 아까 그 식이죠. 아까 그 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전류는 JP 플러스 JN. 전류가 결과적으로 전공과 전류의 이동을 서로 더한 거예요. 전공은 이렇게 움직이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두 개 더하면은, 그렇죠, I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풀어줍시다. 한번. A Q DP LP PN0 플러스 TN LN 곱하기 NP0, 이건 지워주고 2의 VT분의 V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왜 이러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렇죠,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미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고 하니까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요? 전 신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N영역에서의 전공을 의미하고, 이 부분은 P영역에서의 전하를 의미해요. 전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IS VT분의 V 마이너스 1. 결국 IS는 AQ DP LP DP PN0 플러스 L은 DN N의 P0 이렇게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하다고요? 전 되게 신기한데 여러분 안 신기하나 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I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Q, D, 다음에 농도, 다음에 L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미터로 환산합시다. 다음에 얘를 m제곱 퍼 세크, 그리고 Q 곱하기 P는 로우 V라고 했죠. 자, 보이나요? 되게 재밌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A, Q, P, D의 L인데, 이게 A, 로, V, M 제곱의 S, M이니까 지워지고, 결론은, 그렇죠. A, 로, V, L. 그 다음에, 세크죠, 세크. T. T분의 Q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 PN 접합에서는 PN 접합이랑 BJT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똑같아요. 이런 특징도 있죠. 지워보겠습니다. 순방향시 다이오드 PN 다이오드 바이어스죠, 바이어스. 순방향시 이게 VT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ID가 ISA의 VT분의 V-1인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손방향시는 ID가 IS2의 VT분의 V가 되는 거고, 역방향시에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V. 뭐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 마이너스가 되죠.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그럼 얘가 겁나게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건 없어지고 요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ID는 마이너스 S 선고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으로는 남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할게요. 홈바이어스에서는 그렇죠. 공비층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개 분포가 약해지고,
전이 장난벽이 낮아져요. 왜 낮아지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공핍층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건 실질적으로 얘가 2가 이렇게 큰 2가 형성되는데 작은 2, 2원, 2투 2원 플러스 2투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 2원에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역발효사하고 반대겠죠. 역발효사 같은 경우는 역발효사 걸면 넓어집니다. 넓어짐. 뭐가? 공핍층이. 두 번째로는 뭐가? 다 반대요. 강해지고. 세 번째는 잠의 장벽이 높아지고. 자, 여기까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1시간이네요. 자, 뒤로 더 가겠습니다.